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언제나 시험을 거쳐야만 꽃을 피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잃을 뻔한 사랑을 끝내 지켜낸 한 남자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청년이 운명의 여인을 만나 겪은 오해와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사랑의 결실.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어 오해로 끊어지기도 하지만 끝내 우리 곁에 남아주는 것이 진짜 배필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흑백 결혼 사진 속 젊은 청춘의 모습과 지금 눈물을 머금고 있는 노부부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쥔 것은 고작 10만원짜리 전세방 하나뿐이었죠. 밥은 늘 부족했고 동생들은 먹고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성실함과 밤새 공장에서 익힌 기술뿐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조금씩 삶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그 시절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인연이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니까요. 산빛 아래 있는 작은 전세방에서 혼자 살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가족들은 생활고 때문에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야 했고 저 혼자 남겨진 그 집은 마치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라면 한 봉지가 하루 종일의 식사가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장으로 향하는 길, 다른 사람들은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숙련된 기술자가 되면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기술 관련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책 위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독해져 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도 언젠가는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지금 이 가난한 상황에서 누가 저를 받아줄까?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마디가 친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차만 아가씨 있으면 소개 좀 해줄래? 평소 같았으면 농담으로 넘겼을 그 말이 왜 그날따라 진지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에 괜찮은 아가씨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가 가져온 사진 한 장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긴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 순수한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지 사진 한 장을 봤을 뿐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친구는 그녀가 착하고 성실한 성격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화목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가난해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상상에 빠졌죠. 과연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까? 첫 만남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에게 정식으로 소개를 부탁드렸고 며칠 후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인연은 분명 이어질 것이라고, 운명이 저를 이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시련과 오해가 얼마나 클지를 말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는 시내의 작은 연회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것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었죠.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쳤지만 여전히 마음이 떨렸습니다. 연회석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연스럽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그녀 역시 저를 보고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서로 마주 앉는 순간 저희 둘 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도 겨우 나올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밝고 유쾌한 성격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저희는 서로의 가족 이야기, 취미, 꿈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더욱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제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첫 만남이라 아쉬움을 남기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이 한순간에 위기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를 소개해준 친구와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만남이 너무나 좋았기에 저는 들뜬 마음으로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오늘 만남 너무 좋았어. 친구도 저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조금 들어간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처음에 그 아가씨 어머니한테 너 소개할 때 좀 망설이시더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겨우 승낙하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제가 물어보자 친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맞선 상대가 몇 명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그녀에게는 저보다 더 나은 조건의 남자들이 있는 건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죠. 그 이후로 그녀와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짧게 끝나거나 아예 받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만나자고 제안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점점 그녀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 이후의 나날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혼자 전세방에 앉아서 스스로를 탓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조차 제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 가난해서 그런가? 그녀는 나보다 더 잘 사는 남자를 택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터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계 앞에 서 있어도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순수한 눈빛,
그 따뜻한 미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상황을 물어봐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그녀의 집안에서는 다른 맞선을 계속 주선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연이 끊어지는 건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작은 전세방 안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봤지만 막막하기만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 확신이 모두 제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의 느낌은 진짜였습니다. 그녀도 분명히 저를 좋게 봐주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걸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이 더해져서 정말 죽은 듯이 살아가는 나날이 계속되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오해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제 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초라해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파리해졌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누이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부터 친구의 실언, 그리고 연락이 끊어진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누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제 등을 탁 쳤습니다. 이 바보야.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뭐가 있다고 가겠어? 전세방 하나에 기술 하나뿐인데. 그러자 누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전세방도 있고 기술도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성실함이 제일 큰 재산이야.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평생 혼자 살 거야. 누이의 격려를 받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막상 집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셨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습니다. 10만 원짜리 전세방 하나와 공장에서 배운 기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따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살 자신 있고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가정을 지킬 자신 있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계신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 맡길 테니 잘 살아라.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안에서 좀 더 안정적인 남자를 원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와 다시 만났을 때 서로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그녀도 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만 집안의 반대와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연락을 피했던 거였죠. 사실 나도 계속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녀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둘 다 가난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간소하게 치러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저희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날 신부 모습의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결혼식 내내 그녀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할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친구에게 주선된 평범한 맞선이었지만 결국 제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준 거죠. 신혼 초기에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10만원짜리 전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사랑은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매일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 시절의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훨씬 소중했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제 삶의 가장 큰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저희는 70대 중반의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곁에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각자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온 가족이 모이면 저희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엉뚱한 친구의 실언 때문에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진실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말이죠. 인연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시작되고 오해로 끊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배필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녀의 사진을 봤을 때 느꼈던 그 운명적인 느낌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도 저희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면 새삼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끔 산책을 나가면 젊은 연인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요. 그때도 지금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누이의 격려를 듣지 않았다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심을 전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날 그녀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을 고백한 것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그 순간의 용기가 저희의 평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소중한 인연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희처럼 말이죠. 인연은 결국 배필이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이에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